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거리에서 비즈니스를 배우다 한남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발견하기 위해서 많은 CEO, 기획자들이 비즈니스 트립이라는 여행을 많이 다녀요. 주로 해외로 많이 가죠. 일본, 홍콩, 중국, 미국, 유럽 등등해서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안목을 얻고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여행을 굉장히 많이 갑니다. 굉장히 비싸기도 하거든요. 그런 어떤 CEO들 여행, 그렇게 기획자들 여행 같은 게. 그런데 우리가 다 해외로 나갈 수는 없잖아요. 돈도 들고 시간도 드니까. 근데 이 책을 보고서 굳이 해외를 나가지 않고도 국내에서도 이렇게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한남동은 부촌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그들만의 리그, 프라이빗한 그런 샵들이 많기로 되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그런 비즈니스 노하우를 이 책 한 권으로 쉽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저자분을 한번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인도 예쁘게 받았고, 이 책은 파리에서 도시락을 파는 여자 켈리체 대표님이 추천하기도 하셨고요. 트렌드 코리아의 저자 서울대학교 교수 김난도 교수님께서 추천사를 써주셨어요. 그래서 궁금하다. 어떤 내용이길래 이렇게 쟁쟁한 분들 추천을 해주셨을까요? 꼭 해외뿐만이 아니라 한남동을 보면서 이런 비즈니스 노하우를 많이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남동 이외에도 성수동, 홍대, 종로 등등도 적합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맛집을 많이 가봐야지 맛집을 잘 할 수가 있고요. 커피를 많이 먹어봐야 커피숍을 잘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술집을 하시든 옷가게를 하시든 이런 아이디어를 요런 비즈니스 트립을 통해서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많이 놀아본 사람이 장사도 잘하고 창업도 잘하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여기는 꼭 가봐야겠다라는 이런 장소가 굉장히 많았어요. 한남동에는 기업과 지 자체가 힘을 합해 만든 것으로 블루스퀘어와 용산공회관이 대표적이다라고 합니다. 용산공회관은 용산구와 SPC그룹이 만든 건물이다. 볼거리가 많고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전통 공예가 많다고 합니다. 이 안에 사진도 되게 잘 나와 있는데요. 그 전통 공예품 찻잔 같은 것도 있고 도자기 빚은 것도 있고 정말 예술 작품도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온다고 합니다. 예전에 어떤 연예인이 대체 복무를 해가지고 그 연예인 때문에 또 유명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요즘 굉장히 또 유행인 것이 공유 오피스죠. 혹시 가보신 분 있나요? 저는 제 지인이 패스트5와 위워크의 이 공유 오피스 사무실을 가지고 있어서 몇 번 놀러 간 적이 있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요즘은 다 이렇게 자기 혼자 오피스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공유한 오피스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파리에서 도시락을 파는 여자 켈리체 회장님은요, 켈리델리라는 글로벌 기업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 본사를 영국으로 옮기면서 공유 오피스로 이전을 했대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서 네트워크를 맺을 수가 있으니까. 한화생명도 드림오피스라는 이름으로 공유 오피스를 만들었고, 지금 점점 대기업들이 공유 오피스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의 추세겠죠.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하실 때 공유 오피스를 선택하면 그 안에서 다른 입주한 기업들과 시너지가 나거나, 제가 보니까 그 안에서 다 해결하더라고요. 세무사, 변호사, 아나운서가 그 안에 그냥 다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미팅도 하고 업무 협력도 하는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써니힐이라는 전시장이 있대요. 어디에 있냐면 도쿄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곳에 이분이 가봤더니 자기 차례가 돼서 2층에 올라가니까 주문도 하지 않았는데 애플파이를 주고 차를 줬대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공짜로 주는데도 우아하고 격식이 있고 굉장히 임대료가 비싼 동네에서 이런 서비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객을 감동시키는 공간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한남동도 이런 샵들이 점점 생겨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분이 해외에서 봤던 그런 건물과 그런 문화까지도 같이 오픈해서 이야기해줘서 정말 해외도 갔다가 한남동 갔다가 이렇게 여행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봉마르쉐 백화점에 있는 식품관에 루이비통 식품관이 있다고 합니다. 루이비통은 명품 회사고 가방 회사 아닌가요? 근데 웬 음식? 다양한 시식 코너도 있고요. 식품관을 돌아보면 트러플이나 캐비어와 같은 고급 식자재 맛도 볼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루이비통 식품관은 명품의 문턱을 낮춰서 새로운 고객층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문화를 체험하고 문화에 젖어들게 만드는 그들만의 전략이죠. 아주 비싼 고가의 식품이 아니라 다양한 가격대를 진열해 놓고 명품처럼 막 너무 비싸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조금 값이 나가도 맛볼 수 있는 이런 것들. 요즘 트렌드가 이렇게 변하고 있다라는 정말 재밌는 이야기를 이 책을 통해 엿볼 수 있었어요. 갬성을 자극하는 상품. 요즘 이런 거 정말 뜨고 있죠. D&D 파트먼트 서울점. 이거 한남동에 있는 건데요. 한국의 전통 공예품과 특산물을 알리는 그런 가게라고 합니다. 옛날 물건, 옛날 상품이 있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런 바가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런 그릇.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먹던 짜장면 그릇. 어렸을 때 쓰던 바가지, 주황색 바가지. 그리고 우리 학교 다닐 때 앉아있던 책상 걸상 막 이런 것들에서 박스도 되게 오래된 사이다 박스 이런 거 플라스틱 박스 7080의 복고 향수가 느껴지는 제품들 새 상품도 있는데 중고를 깨끗이 포장해서 판매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가면 정말 재밌겠죠. 그래서 밀리미터 밀리그램이라는 가게와 프라이탁 D&D 파트먼트 이런 것들이 비슷한 색깔의 어떤 브랜드인데 한 건물에 모여 있어요. 되게 허름한 건물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금방 쓰고 버려지는 게 아니라 오래 쓸 수 있는 가치. 그래서 우리가 7080 시대에는 한번 가보면 되게 기분이 좋고 재미있을 것 같아요. 중고도 있고. 레코드라는 가게는요. 새 옷을 빌려주는 렌탈 서비스를 시작한대요. 옷을 빌려주는 렌탈 서비스는 굉장히 많지만 새 옷만 빌려주는 건 전 처음 들어봤습니다. 3일을 빌리는 기준으로 아우터는 4만원, 자켓은 3만원, 상하의가 모두 15,000원, 원피스는 3만원에 대여해준다고 합니다. 입어보고 마음에 들면 30% 할인된 가격에 맞춤 제작해서 입을 수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막 모임에 가는데 맨날 옷을 바꿔서 입을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앞으로 빌려서 공유하는 것들이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헌옷이 아니라 새 옷이니까 딱 입고 나갔을 때 예쁠 수 있겠죠. 요즘은 문화 마케팅을 많이 한다고 해요. 여기 보시면 막 책이랑 뭐 음악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빌딩에 가득 차 있죠. 여기가 어디냐면 현대카드가 만든 현대카드 라이브러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큰 돈을 들여서 이걸 만드는 이유는 그냥 카드만 띡 찍고 들어가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대요. 현대카드가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으면 현대카드를 만들고 싶지 않을까요? 이게 바로 마케팅 전략이죠. 와, 그래서 현대카드 이용자가요, 2사람을 더 데리고 들어갈 수 있대요. 근데 그 2사람은 카드가 없으니까 이제 같이 들어갔다가, 우와, 현대카드만 있으면 여기서 책도 보고 음악도 들을 수 있어? 네. 쿠킹, 음악, 책, 요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다고 합니다. 와, 너무 재밌다. 그죠? 츠타야를 본따서 만들었다고 해요. 이렇게 보면은 한남동에 꼭 비싸고 막 럭셔리하고 돈을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지자체 지원을 받고 대기업이 이렇게 스폰서로 붙어서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네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곳에는 개인이 어떤 작은 샵을 열면 경쟁력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창업을 할 때
이런 서비스를 많이 비교해서 내가 저들과 경쟁력이 되는가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스타벅스 다들 좋아하시나요? 스타벅스의 영업 전략과 함께 스타벅스 리저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타벅스 리저브는 커피가 비싸지만 이렇게 직원이 와가지고 직접 주문을 받고 여러 가지 원두도 설명을 해주고 서비스가 굉장히 좋죠. 저도 한두 번 가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바 같은 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거든요. 저는 이제 신세계백화점 강의 갔다가 우연히 앉아가지고 자리가 이제 거기밖에 없길래 이제 앉아서 주문했는데 막 말도 걸고 저는 그때 뭐 이벤트 기간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마카롱을 서비스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카롱과 함께 커피를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좀 비싸죠. 좀 비싸지만 사람들은 요즘 소확행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래서 스페셜한 티와 빵 같은 걸 함께 먹으면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끼고 나 뭔가 대접받는 느낌, 그런 것 때문에 기꺼이 비용을 지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특별한 기분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이런 리저브 매장 같은 것은 앞으로 점점 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해요. 사운즈 한남이라는 곳이 있대요. 딱 들어도 무슨 느낌이에요? 음악, 소리, 사운드. 그래서 한 명, 두 명이 살 수 있는 주거 공간, 그러니까 임대를 해서 우리가 월세를 살 수도 있고요.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점, 품격 있는 식사를 즐길 수 있는 고급 음식점도 있고요. 카페, 서점, 갤러리, 편의점, 가볍게 와인을 즐기는 바, 환상적인 오디오를 경험할 수 있는 뮤직 라운지까지 없는 게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라이프 스타일을 그 건물에 담았기 때문에 사람 너무 좋아한다고 합니다. 전 들어보니까 김동률 음악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뮤직 라운지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라이프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거주를 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는 공간이 된다는 거죠. 한번 가보고 싶네요. 여기에 사운즈 한남에는 사운즈 스위트라는 그 월세로 살 수 있는 그런 집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빈집이 없대요. 왜? 대사관들이 많이 있고 주재원이 많이 사는 동네인데 그들이 좀 비싸도 여기에 살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값은 비싸도 별도의 가구를 들일 필요 없이 바로 살 수 있을 정도로 기본적인 가구가 빌트인 되어 있고 쓰레기 수거가 편하고 홈 클리닝 서비스, 세탁 서비스, 식사 룸 서비스까지. 거의 호텔 수준 아닌가요? 그래서 인기가 많대요. 사람들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가치가 없는 것에 마구 돈을 쓰지는 않지만 이렇게 월세가 비싸도 얻을 수 있는 게 많으면은 기꺼이 지갑을 연다고 합니다. 와, 좋은 브랜드가 그 안에 가득 차 있대요. 그래서 사운즈 한남이 생기고 나서 주변 부동산 가격이 다 오르고 상권이 활성화되었다고 한다라고 합니다. 여기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프린트 베이커리라는 것이 있대요. 딱 들었을 때는 빵집인가? 라는 느낌이 들어요. 프린트 베이커리는 말 그대로 프린트하는 그림이나 도자기, 미술품을 합리적으로 만드는 그런 걸 판매하는 브랜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 도자기 같은 미술품을 경매를 통해서 위탁 판매하는 서울 옥션이 만든 브랜드라고 해요. 2015년 10월 서울 옥션 홍콩 경매에서 김환기 화백의 작품, 그림이 47억 원에 낙찰이 됐대요. 그림이 굉장히 멋지겠죠? 47억짜리 우리가 사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똑같이 복제품을 만들어서 7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살 수 있다고 합니다. 47억 원에 비하면 싸죠. 그래서 이렇게 미술과 예술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한정판으로 복제품이라고 막 한도 끝도 없이 파는 게 아니라 그 판화로 만들어서 찍어낸 다음에 작가의 감수를 거치고 그 작가의 친필 서명 그리고 한정판 번호까지 새겨서 일반 복제품과는 비교도 안 되는 진짜 복제품이죠. 그래서 미술품을 소장하면서 즐길 수 있도록 이런 것도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자, 이분이 이런저런 장소와 막 이런저런 브랜드를 소개한 이유가 비즈니스 안목을 틔우고 돈을 벌고 문화와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부자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앞으로 어떤 추세로 새로운 게 생기는지를 알아보면 정말 좋겠죠. 이분이 해외여행을 많이 다녔는데 그때 비즈니스 트립을 할 때 이런 걸 봤다고 합니다. 홍콩 거리에서는 간판을 보라고 어떤 대표님이 알려줘서 열심히 봤더니 어떤 폰트와 색깔을 쓰느냐에 따라서 주목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았대요. 폰트, 색깔 굉장히 중요하겠죠. 중국 상하이를 갔을 때는요. 매장 안에 파티션, 구분되어 있는 파티션을 집중적으로 봐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칸막이를 천장까지 쫙 올려버리면 너무 답답하겠죠. 근데 적절한 파티션을 활용해서 공간을 구분하고 확 트인 느낌을 줬다고 해요. 우리도 다음에 홍콩이나 중국을 가게 되면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비즈니스 트립을 할 때 주의사항이 있대요. 서로 다른 업종 사람들과 함께 여행하라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업종을 가지면 보는 관점이 비슷할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업종에 있으면 각자 보는 관점이 달라서 비즈니스 트립 끝나고 저녁 먹고 오늘 봤던 거에 대해서 막 회의하고 얘기 나누거든요. 저는 비즈니스 트립을 지금까지 딱 2번 가봤어요. 대만, 그 다음에 중국 심천을 가봤는데 끝나고 정말 이렇게 모여가지고 원탁에서 막 대화를 나누고 그랬던 시간이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트립을 마친 후에 각자 찍은 사진을 단톡방에 올리고 순서대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내가 본 것을 이야기하다 보면 관점이 풍부해지고 미처 보지 못했던 것을 저 사람은 저런 걸 보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트립은 여행, 안목, 그 다음에 돈 버는 사업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얻을 수가 있죠. 여러분도 여러분 비즈니스에 이 책을 잘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남동의 매력을 탐구할 수 있는 해외에 멀리 가지 않아도 트렌드를 볼 수 있는 거리에서 비즈니스를 배우다 한남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